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를 시작합니다. 옥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9라운드에서 한국 선수 8승 1패 성적을 올렸습니다. 자, 이번 10라운드에도 그대로 9명의 선수가 오더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역시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이번 오더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무래도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이 가장 눈에 띄고요. 네. 사실은 박정환 선수와 커제 선수의 팀끼리 만났기 때문에 두 선수의 주장전을 보고 싶었는데 오더에서 살짝 밀리면서 두 선수의 대결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네, 또 신민준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까지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 선수들 어떤 성적 올리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선수 총 36승 29패의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난 9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면서 승률을 올렸는데요. 신진서 선수가 7승 1패로 승률 1위를 달리고 있고요. 박정환 선수는 6승 1패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동훈 선수도 5승 2패 역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설현준 선수가 약간 아쉽고요. 설현준 선수가 데뷔전에서 이제 좀 패하게 되면서 또 데뷔전에서 너무 긴장을 했다고 해요. 긴장하면서 패하게 되면서 그 뒤에 흐름이 아직 뭐 좋지는 않고 아직 많은 대국수를 치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고요. 네, 자 강동윤 선수 지난 9라운드에서 패했었는데 이번 10라운드에도 속기 전에 등판을 했습니다. 네, 먼저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 89년생과 94년생의 기사이고요. 2003년, 2007년에 입단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국 랭킹에서는 4위와 6위에 자리에 있고요. 이 프로필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아무래도 상대 전적인 것 같아요. 네, 6승 1패로 렌샤오 구단이 좀 많이 앞서고 있고 특히 이 중에는 작년에 삼성화재배와 중국리그 1주 동안에 3판을 내리두어서 김지석 선수가 모두 패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김지석 선수의 기사 인생에서 가장 좀 아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3판을 한 선수에게 내리패했는데 오늘 대국에서 좀 갚아주었으면 좋겠네요. 네. 자, 오늘 대국에서 김지석 선수가 이 3연패를 끊어냈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자, 먼저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역시 연패 탈출일까요? 네, 연패 탈출이고요. 네. 김지석 선수가 최근 컨디션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서 뭐 성적이나 바둑 내용 면에서 오늘 바둑을 계기로 조금 부진을 탈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두 선수의 바둑은 역시 좀 힘 바둑 위주, 전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지석 선수도 역시 힘을 위주로 하는 바둑이지만 렌샤오 선수도 중국 내에서의 바둑들을 보면 상당히 전투적이고 이 수익기가 강한 바둑을 두는 기사이기 때문에 역시 오늘 바둑은 좀 육박전을 피하기 어려운 화끈한 한 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치열한 승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주장전입니다. 수볼 황저우와 저장팀의 대결. 자, 렌샤오 선수의 흑번이고요. 김지석 선수의 100번입니다. 상대 전적에서 1승 6패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유일한 1승이 2016년 응시배 본선이었습니다. 이 대국에서 100불계승으로 승리를 거두었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100번으로 대국을 하게 되었어요. 승리를 네.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대국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그 대국은 김지석 선수가 100번으로 거의 완승에 가까운 내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작년에 사실 이 3연패 대국 중에 첫 판에서는 거의 다 잡지 않았나 하는 바둑을 좀 아쉽게 놓쳤거든요. 그러면서 기세에서 좀 밀리게 되면서 3연패를 당했고 그 중에 이제 첫 두 판이 삼성화재배 이제 더블 일리미네이션이었죠. 그래서 1라운드에서 지고 또 마지막 이 진출 라운드에서 또 지고 또 바로 다음 날 중국 리그에 갔는데 또 렌샤오 선수와 만나서 또 패하면서 네. 아마 정말 이 한 선수에게 연패를 당한 것 자체가 괴로운 일인데 괴롭고 조금 어찌 보면 좀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인데 이걸 일주일 만에 당했다는 것도 아마 김지석 선수가 상당히 좀 그 당시에 좀 아픔이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었어도 좀 아픔이 컸을 것 같아요. 네.
하루 걸러 하루로 대국을 했기 때문에 김지석 선수도 좀 심리적으로 많이 동요가 되었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역시 한 판을 치고 나서 다음에 둘 때는 마음가짐이 이미 조금 평온을 찾기가 쉽지는 않고요. 네. 만약 2연패를 하고 또 다른 시합에서 그 선수를 또 만났다고 생각하면 이미 좀 마음가짐에서 이기고 있는 선수는 편하죠. 네. 아주 편한 마음으로 둘 수 있는데 두 판을 지고 시작하는 선수는 아무래도 부담감과 그런 압박감을 안고 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김지석 선수가 작년에 좀 아픈 경험을 했고요. 올해 그래도 1년 만에 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때의 아픔을 오늘 씻어낼 수 있을지. 주 선수는 그렇죠. 2013년인가 14년 농심배 마지막 최종국에서도 김지석 선수가 패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렌샤오 선수는 김지석 선수에게 있어서 좀 아픔을 많이 안겨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지금부터 잘하면 되겠습니다. 자, 렌샤오 구단은 뭐 한국 팬 여러분께도 많이 잘 알려져 있지만 이상하리만큼 또 중국 내에서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할 만큼 세계 무대에서 성적이 참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 대회 타이틀은 여러 번 따냈고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랭킹 1, 2위까지 뭐 치고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좀 떨어졌지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세계 무대에서는 8강 이상 진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인터넷에서는 이제 바둑 팬들에게 좀 국내용이다라고 조금 원성을 네. 듣고 있는 상태이고요. 본인도 아마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통합 예선에서도 항상 뭐 자국 선수라든지 또는 랭킹이 낮은 선수들한테 좀 발목을 자주 잡혀요. 그러면서 세계 무대에서는 아직까지 뭐 큰 성적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선수가 정말 국내 대회 성적만으로 랭킹 1, 2위까지 치고 올라갔던 만큼 실력은 검증이 된 선수라고 이미 네. 봐야겠죠. 상당히 강한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마다 평소에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는데 유독 세계 무대에서 실력 발휘를 못하는 기사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리적인 요인이 좀 있겠죠. 평소의 실력을 정말 큰 무대에서 발휘를 하느냐 못하느냐가 그 기사의 좀 성격이랄까 이런 것과 관계가 있겠고 반대로 평소 성적은 국내 성적은 그냥 보통 뭐 좀 잘하나 싶다가도 세계 무대에 나가서 잘하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중국에서는 탕웨이싱 구단이 대표적입니다. 네. 중국 랭킹은 항상 지금은 30위 바깥으로 떨어졌더라고요. 많이 부진한 성적이긴 한데 항상 15위, 20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세계 무대만 나오면 한국 입장에서는 가장 까다로운 상대로 변모하기 때문에 네. 강자들에게도 강하고요. 이 탕웨이싱 구단 같은 경우는 정말 큰 승부가 될수록 자기 실력을 발휘를 잘하는 스타일인 것 같고 렌샤오 구단은 평소에는 뭐 다 웬만한 시합은 다 쓸어버릴 만큼 잘하다가도 세계 대회에 나오면은 이상할 만큼 자기 실력을 좀 발휘를 못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기사 중에서는 또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이 누가 있을까요?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예전에는 이제 유창엽 구단 같은 경우가 큰 승부일수록 강하고 큰 승부, 세계대 결승 이런 무대에서 승률이 높고 실력 발휘를 많이 했었죠. 최근엔 누가 있을까요? 뭐 김지석 선수도 큰 승부가 되면은 그래도 뭐 세계 무대 결승도 경험을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실력 발휘를 잘 하는 것 같고 이제 좀 어린 선수들 있죠. 뭐 신준서, 신민준, 변상을, 이동훈 이런 선수들이 이제 경험을 더 쌓다 보면 신진서 선수는 이미 세계대회 많은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만 네. 뭐 신민준, 변상을, 이동훈 이런 선수들이 이미 실력적으로는 저는 세계 강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큼 강해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좀 경험이라든지 또는 그런 세계대회 나갔을 때의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경험이 쌓이면서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또 대국하는 환경이 달라지면 선수들이 낯설어서 또 실력 네. 발휘를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번에 갑조리그 데뷔를 한 박하민 선수와 설현준 선수 갑조리그에서 또 많은 라운드를 소화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러면서 경험이 쌓일 것 같아요. 네. 익숙해지고요. 박하민 선수도 뭐
좀 6번 출전을 했으니까 꽤 많이 가고 있고 이제 설현주 선수 팀이 이제 설현주 선수가 계약은 했는데 그 팀이 이제 선수들이 탄탄해요. 네. 이 전력이 탄탄하다 보니까 그 팀에서 누군가가 완전히 못해야 이제 설현주 선수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이 팀 전력이다 보니까 설현주 네. 선수는 항상 이제 콜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선수들이 뭐 기존 선수들이 잘하고 있으니까 이 기회를 지금까지 2번밖에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네. 또 첫 판은 이제 설현주 선수의 데뷔전에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선수 왕수어라는 선수랑 만났는데 설현주 선수가 이 나중에 토로하기를 너무 좀 이기고 싶고 그래서 긴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바둑을 치고 이제 뭐 그 다음에도 이제 파닐러 선수에게 한 판을 치고 지금 2패를 기록 중인데 역시 조금씩 두어 나가면서 감을 잡고 두어 나가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네. 적응을 하다 보면 뭐 좋은 성적 거둘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박하민 선수는 그래도 천천히 적응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이게 마음가짐을 또 어떻게 갖느냐 이것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네. 꼭 이겨야겠다, 이기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승부욕을 지필 수 있는 그런 작전인 것 같은데 네. 이게 너무 앞서면 또 부담감이 네. 되고요. 그게 항상 프로 기사들에게도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느냐.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이 바둑은 뭐 무조건 이긴다, 꼭 이긴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제 임하는 기사들도 있고요. 네. 근데 그게 또 지나쳐 버리면은 정말 부담감으로 음,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그냥 평온하고 편한 마음가짐으로 임하는 기사들도 있는데 또 그게 또 평온함이 지나치면 느슨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이 긴장감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면서 또 편한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것 네, 같아요. 정답은 없고 기사의 성향마다 좀 다른 것 같고요. 자, 포석이 진행이 됐는데요. 많이 나오는 포석이긴 합니다만 조금 이제 독특한 것은 좌변 쪽이죠. 좌변 쪽에 흙이 이제 좀 많이 좌상귀에서부터 눈목자가 아니라 한 칸 더 아래쪽으로 변 쪽으로 벌렸죠. 그러면서 좀 판을 넓게 짜자.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전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지금 부처가로 뭐 많이 두어지는 형태입니다. 뭐 지금 좌하기, 우상기, 좌상기 모두 좀 익숙한 진행들일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분적으로는 익숙한 진행들인데 그 조합들이 이제 합쳐져서 최근에 뭐 인공지능 포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지금 모양을 보시면 좌상기만 놓고 보면 흙이 아주 호형이죠. 이쪽 호구 치고 늘어둔 자세도 아주 좋고 네. 백이 벌릴 수 있는 곳도 압박을 하면서 아주 좋은 자세로 백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좌상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우상기는 또 백이 두 번을 두면서 3-3과 이 입구자까지 투자를 하면서 흙의 귀를 도려냈고 또 이 석점을 나중에 공격할 수 있는 여지 또 집도 많이 차지를 했기 때문에 양쪽에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지금 이수도 최근에 이제 거의 이 형태에서는 뭐 정석이나 다름없이 많이 두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예전 같으면 그냥 입구자를 간다든지 네. 또는 나래자를 한다든지 이런 수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수는 약간 미끼 같은 느낌이에요. 받아주면은 물론 이득이죠. 활용을 할 셈이고 또 늘어서 응수를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나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리듬을 맞춰서 행마를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딱 밭전자 사이가 눈에 보이는데요. 네, 발전자로 어떻게 보면 유혹을 한 거죠.
흙의 차단을 유도를 했고 이걸로 인해서 어떻게 이제 리듬을 타느냐가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이 한 점과 위쪽 넉점은 차단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 한 점을 움직이는 것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좌변이 흑에게 들어가면 크다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은 같이 따라 나오더라도 상변이 다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더 피해가 큽니다. 데미지가 크기 때문에 이 한 점을 살리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지금 이 한 점은 역시 미끼의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버릴 생각으로 둔 이 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한 점을 미끼 삼아서 이 넉점이 좀 더 편안하게 중앙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원래부터 이 수의 의미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은 이 넉점을 어떻게든 바깥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입구자로 양쪽을 쳐다보고 있는데요. 네. 이 수도 역시 여기 막는 수와 이렇게 씌워가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흑이 좌변 쪽을 제압을 하면 씌워가는 자세가 아주 좋죠. 이것은 순환후기를 해보면 여기를 두지 않고 그냥 입구자를 두었을 때 흑이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한가한 곳을 두면서 백에게 이 날일자를 허용을 한 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백의 의도이자 백이 바라는 진행입니다. 그리고 흑이 이제 상변을 어딘가를 받는다면, 이런 식으로 받는다면 여기를 막아서 둘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뭐 좀 강하게 둔다면 뭐 이런 식으로 당장은 아니지만 뭐 붙인다거나 아래쪽 날일자나 여러 가지 네. 여러 가지 수를 노릴 수가 있겠죠. 한 칸을 더 벌렸습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 일감은 날일자 정도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날일자가 먼저 떠오릅니다. 근데 이 수는 백을 압박하는 의미, 백을 조금 더 공격할 생각이 있다면 날일자를 두고 싶거든요. 좀 더 단단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도를 몰아갈 때 조금 더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의미가 있지만, 반대로 돌이 이제 날일자에 놓여져 있을 때 이 백돌이 완벽하게 안정이 됐다. 그런다면 상변에 나중에 백이 침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멀리 둔 수는 좀 균형을 맞춰서 공격을 노리되, 날일자보다는 이제 공격을 하는 의미나 압박의 의미는 약합니다. 다만 공격을 하지 않더라도 상변을 지키는 의미도 겸하고 있어서 좀 균형 잡힌 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날일자는 좀 더 공격을 염두에 둔 수, 이 수는 그냥 집으로 가는 것도 염두에 둔 수. 이 수가 조금 압박이 덜 하다는 의미는 바로 여기를 한 칸을 뛰더라도 또 받아야 되는 형태잖아요.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도를 공격하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이 눈목자가요. 날일자로 두었다면은 뭐 백이 행마를 하기가 조금은 더 불편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안정이 된 이후에는 이제 흑이 상변 쪽이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바로 뭐 침투를 할 수도 있는 장면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는 공격보다는 상변을 집으로 만들자라는 의미가 더 강하고요. 흑의 응수를 예상했을 때 날일자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백의 응수로 막아갈 수도 있지만 이 좌변 쪽으로 강하게 싸워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실전은 날일자가 아니라 약간은 느슨한, 공격적으로도 약간 약한 의미가 있는 눈목자로 두었기 때문에 더 강하게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이렇게. 네. 지금도 정말 강한 수 중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좀 타이트한 수라고 봐야겠습니다. 흑의 다음 수는 분명하죠. 여기를 백에게 맡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머리를 내밀겠고요. 네. 이 다음 이한 점과의 뭔가 좀 연관성을 생각하고 있겠죠. 아무래도 말씀드린 대로 흑이 날일자가 아닌 눈목자로 두었기 때문에 이 돌은 당장은 크게 몰릴 염려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좌변 쪽에서부터 준동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타이트한 발상이네요.
단순히 이 101점을 붙이거나 날일자로 두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부터 공략해 가서 이 전체를 연계시키려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요. 네, 아예 그냥 좌변 쪽을 도려내면서 여기가 흙 모양이었지만 실속은 내가 다 차리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자, 가장 지금 여기를 두는 순간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수순인 것 같거든요. 김진석 선수 머릿속에 1, 2, 3 둬야겠다라고 지금 이미 그림을 그려 놓았던 것 같고요. 정말 타이트한 수법입니다. 흙 역시 여기도 막아야 되겠죠. 여기도 흙이 백에게 막힐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자리 역시 백에게 막힐 수는 없습니다. 여기는 절대로 보이고요. 그랬을 때 좌변 쪽과 이 두 점과 이 한 점이 이제 연결하는 수를 찾아야 될 텐데요. 자, 막아갔습니다. 백이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당장 젖히는 것은 사실은 당장 젖히는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끊으면 두 점은 살리기가 어렵고 다만 흙도 이렇게 잡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백이 두 점을 버리고 성공을 거둔 모습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뒀을 때 하나는 붙이는 수가 있겠고 지금 네, 붙여서 이렇게 막아가는 수도 있겠고요. 또는 끊고 나서 이렇게 돌려서 중앙으로 막는 것도 있겠습니다. 어떤 그림이 나오던 간에 백으로 하여금 이 중앙 쪽으로 머리를 내밀게 해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 칸으로. 네, 지금 이 수도 막아준다면 이제는 젖혀서 아까와 같은 붙이는 수나 끊어서 중앙을 막는 수는 없죠. 지금은 붙여도 이 교환으로 인해서 약점이 보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시 볼까요? 이쪽을 막아간다면 젖혔을 때 이제는 봉쇄가 안 되니까 젖히고 호구치는 형태가 나와야 되거든요. 이때도 보시면 이 돌이 날일자에 있었으면 백의 행마가 조금 더 제한을 받았을 텐데 지금은 한 칸을 뛰면서 거의 선수로 중앙 쪽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거의 받아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흙도 아마 이런 식으로 중앙 쪽으로 백의 머리를 내밀게 해주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네요. 중앙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좌변은 백의 차지가 되었고 흙은 약간의 두터움을 얻었는데 이 두터움으로 105점을 공격해 갈 수 있을까요? 공격을 잡으러 가는 공격은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서서히 몰아갈 수 있는 즐거움은 남아 있고요. 좌변 같은 경우도 이제 젖히고 있는다든지 하면 여기서 사실 백도 응수하기가 조금 어떨까요? 늘면 바로 이 자리가 보이면서 양쪽 돌이 모두 잡힐 돌은 아니지만 흙이 두터움을 가지고 서서히 압박하는 그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제가 렌샤오 선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처음 실제로 봤던 게 2008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직 무명이었고 어린 나이였고 만 14살의 나이였으니까. 네. 제가 그때 이제 중국 을조리그를 참가했을 때 같은 팀은 아니었지만 다른 팀의 이제 사지명이었죠. 사지명으로 뛰는데 지금도 이제 생김이 약간 이제 여리여리하면서 네. 바둑돌 놓는 폼도 약간 그렇거든요. 근데 그때도 어린 나이에도 네. 정말 이제
곱상하게 생긴 정말 호리호리한 아이가 바둑은 또 네. 잘 두고 네 그때 기억에 남았었는데 뭐 한 3, 4년 지나니까 훌쩍 성장하고 또 3, 4년 있으니까 또 정상권으로 발돋움하고 그때 또 한 명의 제가 기억에 남았던 것이 정말 꼬마아이가 정말 꼬마아이인데 이제 뭐라 그러죠? 까까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 머리를 아. 아주 짧게 깎은 꼬마아이가 또 바둑을 잘 두고 나이를 물어봤더니 10살인가 밖에 안 된다고 이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양딩신이었어요. 네. 렌샤오 선수는 정말 그 미소년 그런 이미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국 그 여자 바둑 팬분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렇죠. 인기가 많고 그 작년인가요? 올해였나요? 그 중국 그 항공사 승무원의 러브콜을 받았던 유명한 일화도 있죠.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시죠? 바둑 기사들이 이렇게 승무원들과 네. 좀 이렇게 인연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바둑 그 기사에 따르면은 네. 렌샤오 선수가 이제 그 중국 리그를 두고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비행기에서 살짝 그 창가에 아, 고개를 기대고 살짝 잠들어 있는데 그 모습을 보고 그 중국 승무원이 반해서 그 SNS에 네. 린샤오라는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아. 이렇게 올렸던 게 발단이 돼서 바둑 기사인 줄을 모르고 그 네. 승객 이름만 자기가 아는 다음에 이 사람을 찾습니다. 뭐 자기 이렇게 쓰면서 이게 한참 화제가 돼가지고 했던 네. 그게 작년이었는지 올해였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면서 막 동료 기사들은 재밌어서 놀리고 네. 뭐 탕웨이싱 선수 같은 경우는 나도 항상 그 창가에 기대서 잠드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더니 댓글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다고. 네. 그래서 한창 그 일이 있을 때 좀 웨이보가 좀 핫했어요. 맞아요. 네. 자, 여기서 네, 젖혀 간 데까지 진행이 됐고 이렇게 젖히는 것과 끊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끊었을 때 흙이 단수 쳐서 이어준다면은 이거는 뭐 아주 감사하죠. 이 두 점이 바로 베개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렇게 흙이 버틸 수는 없습니다. 끊게 되면은 치받아야 될 거예요. 치받고 나서 보면 백이 다음 수가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두 점을 제압할 수 없고 여기도 그냥 젖히는 것은 단수 치고 이어서 당장 다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두고 치받고 그렇다고 여기를 단수 쳐서 차단을 하는 것은 차단은 되지만 이것은 흙이 살아버리는 순간 이 넉점이 잡혀버립니다. 아래쪽 흙도 아직은 탄력이 있고 백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 좌하기 쪽 흙을 잡으러 갈 수도 없고요. 네. 끊는 것은 치받았을 때가 좀 문제네요. 여기를 늘고 나서 이렇게 둔다? 이런 것도 여기를 뭐 흙이 찌르는 순간 우선 좌변 쪽은 버리고 작전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버리고 좌하 쪽을 공략을 하는 작전도 고려는 할 수 있지만 우선은 백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네. 만약에 끊는 것이 마땅치 않다면 아래쪽으로 넘어가야 되겠고요. 여기서 가장 쉽게 잇는다고 한다면 잇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백을 계속 뭔가 몰아내면서 또 근거를 뺏으면서 두텀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이게 이제 좀 그렇다고 이 치중수가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해서 이렇게 두는 것은 또 너무 굴욕적이거든요. 이것은 완벽하게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김지석 선수라면 더더욱 이렇게 두는 것은 아예 생각을 안 할 거예요. 역시 실망시키지 않는 김지석 선수네요. 이렇게 후퇴하늘이 전투로 이끌겠다. 네.
단수 치고 나오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흑도 이제 치받는 수를 생각을 할 텐데, 이 다음 수, 그리고 여기서부터 펼쳐지는 작전이 궁금합니다. 김지석 선수가 그냥 기세로 끊지는 않았을 테고요. 어느 정도 수를 읽었고 어느 정도 앞길을 보아둔 상태에서 끊었을 텐데 어떤 작전을 지금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이 수를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게 한 3, 4년 전이죠. 조치훈 구단과 조은현 구단의 그 전설 대결을 했을 때 공개 해설장에 이제 김지석 구단도 당시에 있었고 조치훈 구단이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지금 딱 생각이 나는데 뜨거운 바둑을 둔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네. 그 말이 정말 그 말을 듣고 전 진짜 감탄을 했거든요. 김지석 구단의 바둑이 뭐 전투적이다, 힘이 세다,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식어가 있지만 조치훈 구단의 그 한마디 뜨거운 바둑이다라는 그 말처럼 정말 잘 표현한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만큼 뭐 흔히들 말하는 수익기가 세고 힘이 세고 전투적이고 이런 것보다는 정말 네. 뜨거운 바둑. 이 한 수에서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넘어가서 두는 것도 물론 정말 냉철하고 그런 기사들은 넘고 나서 이제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렇게 두었을 테지만 네. 김지석 선수는 아마 넘는 수보다는 끊는 수를 먼저 떠올렸을 테고 여기서부터 일어나는 변화들을 먼저 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둑 자체가 좀 평화롭고 길게 가는 것보다는 네. 뭔가 정말 이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뜨거움으로 승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조치훈 구단의 그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한국말이 약간은 서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저희가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보다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네. 표현 방식이 좀 순수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좀 뜨겁다라는 표현이 오히려 맞아요.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저는 그때 당시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 끊는 수도 정말 뜨거운 한 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조치훈 구단 정도 되니까 그런 정말 대기사 정도가 되니까 김지석 구단의 바둑을 보고 그런 뜨거움을 기본을 보고도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으니까요. 네. 사실 저희는 뭐 대국하는 모습이나 대국 자세나 이런 것을 보면서 어느 정도 느낄 수가 있지만 조치훈 구단은 정말 기분만 보면서도 이 속에 뜨거움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역시 대기사는 뭔가 다르구나 느꼈습니다. 김지석 선수 역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좌변에서부터 전투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이번에는 신민준 선수와 스웨 선수의 대결 함께 보시겠습니다. 선전과 민생 베이징의 대결. 민생 베이징 팀은 지난 9라운드에서 중심 베이징 팀에게 1대3으로 패하면서 1위에서 3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 상위권에 있는 팀들이 점수 차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한 라운드 치러 갈수록 순위 변동이 굉장히 큰데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스웨 구단이 속해 있는 민생 베이징 팀은 사실 시즌 시작하기 전에 상위권으로 분류가 안 됐었던 팀이에요. 네. 그래서 1위를 한 6라운드인가 7라운드부터 이제 1위를 차지하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맞는 거냐, 네. 스웨 팀이 지금 1위를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럴 정도로 팀 구성이라든지 보면은 뭐 물론 탄탄한 전력이지만 다른 팀의 전력에 비해서 그렇게 압도적인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네, 팀원들이 골고루 잘해주면서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팀원 면면을 살펴보면은 타오실란, 장치룬, 션페이란 선수가 중간 허리층을 받치고 있고요. 스위라이, 천레이 선수가 속해 네, 있습니다. 아마 잘 모르는 이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네. 아직 들어보지 못한 좀 무명에 가까운 선수들이
있는데 타오신란 선수는 그래도 세계 대회에서 이제 강자들도 많이 꺾고 또 통합 예선도 계속 뚫고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또 엘지벨 지금 8강까지 진출을 했나요? 네, 그래서 점점 세계 무대에서도 이름을 내고 있는 중국 이제 거의 랭킹 12, 15위 정도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고요. 나머지 선수들은 정말 어린 선수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장치룬 선수가 2000년생, 션페이란 2003년생, 스위라이는 더 어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도 이제 미래를 보고 어린 선수들을 키우는 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지금 벌써부터도 이제 다들 잘해주고 있죠. 네. 션페이란 선수도 2003년생이면서 뭐 간혹 이제 강자를 꺾으면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고 장치룬이라는 선수도 아마 좀 생소하실 테지만 이 선수가 2000년생인데 동갑내기 친구들은 거의 다 이름을 냈어요. 보시면 뭐 셰커, 랴오얀허, 이링타오, 또 누가 있죠? 딩하오 이런 선수들이 다 동갑내기 이 2000년생 친구들은 거의 세계 무대나 뭐 국내 무대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면서 좀 앞서가고 있는데 장치룬이라는 선수는 아직까지는 뭔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 선수도 뭐 좀 동갑내기 친구들이 워낙 앞서가고 네.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장치룬 선수는 세계 대회에서의 성적은 2017년에 리민베에선가요 16강 진출한 바가 있네요. 네. 제 기억으로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중국에서 열린 통합예선 세계대회 결승 올라갔다가 박정선 구단에게 패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자, 신민주 선수는 스웨덴 구단을 약간 좀 껄끄러운 상대로 여기는 느낌이 있습니다. 뭐 작년인가요? 올해 중국 리그에서도 패한 바도 있고 역시 오랫동안 성적을 내고 있는 선수고 꾸준히 10위권 안쪽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사이기도 하고요. 바둑이 아주 신예 때는 정말 제 당시 느낌으로는 정말 깡패 같은 바둑을 두다가 네. 정말 이렇게까지 수익기 위주로만 두는 바둑이 있을까? 정말 무식하게 수익기로만 승부하는 그런 정말 약간 무리스럽지만 수익기로 다 커버해내는 그런 바둑을 두다가 바둑이 좀 부드러워지고 유연함을 갖추면서 세계 무대에서 성적을 내기 시작했고요. LG배를 우승한 것도 그 무렵입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좀 본능 네. 그런 것은 감출 수가 없는지 항상 보면은 바둑이 치열하고 또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좀 본인 생각이 담긴 바둑을 둡니다. 그러면서 좀 유연함보다는 아직도 조금 약간 강직한 느낌이 바둑에서 묻어나오고요. 중국 내에서도 그래서 스웨 구단에 대한 이 좀 호칭 또는 별명을 붙여주는 게 이제 중국어를 이제 한국어로 좀 의역을 하면 매 바둑마다 이제 대마를 잡는다는 그런 비슷한 별명을 붙여준 게 있어요. 네. 스웨 선수의 강직함이 나오는 부분이 아무래도 돌이 부딪혔을 때 중반 부분인가요? 맞아요. 네, 중반 부분. 그리고 초반 구상에서도 그냥 유연하게 좀 평화롭게 갈 수 있는 부분에서도 뭔가 좀 더 한 발 나아간 또는 한 발 더 치열한 그런 구상을 많이 합니다. 네. 바둑을 두는 자세는 아주 선비 같고 네. 평소 인품도 선비 같거든요. 네. 아주 정말 차분하고 정말 그런 선수인데 바둑판 앞에서는 사람이 바뀌는 느낌입니다. 오늘 바둑에서는 어느 시점에서 또 스웨 선수의 강직함이 나올지 궁금한데요. 자, 좌변 침입하고 끼워서
지금 이런 형태는 실전에서도 급수와 관계없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축이 좀 관계가 있는데 이쪽에 흙이 축이 유리하다면 아래쪽으로 끊고 잡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위로 끊는 거, 아래로 끊는 것, 그리고 이 변화 아니더라도 모든 이제 선택할 때는 부분적인 것보다는 전체적인 형태를 고려하는 게 좋겠죠. 지금은 이렇게 넘겨주고 두터움을 쌓겠다는 이제 신민주 선수의 생각이고요. 수혜 선수는 약간의 유연함이 생기긴 했지만 힘을 바탕으로 하는 바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네. 그렇다면 신민준 선수는 어떨까요? 신민준 선수는 제 또 개인적인 느낌은 스웨 선수의 어린 시절과 조금 닮은 점이 있습니다. 힘이 좋고 쓸기가 좋고 잔수가 워낙 밝아요. 우선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강점은 부분적인 수익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내기. 그러니까 계산 능력이죠. 종합해서 말하면 계산 능력입니다. 이 수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집에 대한 계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워낙 강하고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런 바둑이 많죠. 좀 전투가 일어나고 부분적인 곳에서 득을 보고 이런 이런 곳에서 승부를 하는 바둑이 많고요. 이제 포석 같은 경우는 신민주 선수가 역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많이 이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둑은 힘 바둑이 펼쳐질 네.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요. 제가 신민주 선수 시합에서는 둔 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국가대표 자체 리그전 이제 뭐 이런 몇 판 둔 기억은 있는데 둘 때마다 이제 항상 느꼈던 것이 지금보다 훨씬 어렸을 때죠.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부분적인 수익기에서 정말 빠르고 엄청나게 날카롭구나라는 느낌을 그 당시에도 받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강점이고요. 부분적인 수익이 장점을 보여주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신민준 선수가 지난 9라운드에서도 묘수를 보여주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바둑도 멋진 대국이었고 또 중반뿐만 아니라 초반부터 상당히 독특한 뭐랄까요? 판을 짜나가는 방식이 이런 좀 자유분방한 면도 있구나. 그래서 신민주 선수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하고 부분적인 모양을 익히고 하지만 그 속에서 또 자기만의 것을 좀 흡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자유로운 감각, 또 새로운 시도 이런 것을 하는 느낌이 있고요. 부분적인 맥점인데요. 네, 지금 응수타진이죠. 어느 쪽을 이을래? 이쪽을 이으면 뭐 끊는 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이런 식으로 모양을 결정지어 놓겠다라는 뜻이고 이쪽을 잇는 것은 이거는 정말 끊어버릴 수도 있겠네요. 예전에 이창호 구단과 이세돌 구단이 세계 무대를 이제 호령하던 시절은 중국에서 그 두 기사를 호칭할 때 이창호 구단을 클 때자를 써서 대이라고 했고 이제 이세돌 구단은 소이라고 이제 호칭을 했었죠. 뭐 이제 박정환 구단 여기 마찬가지로 박영훈 구단이 이제 대박입니다. 네. 네, 대박.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박정환 구단이 소박이고, 네. 근데 이제 한국의 박씨 기사들이 또 많잖아요. 요즘에 뭐 성적을 내고 있는 뭐 박하민 선수,
또 박종훈 선수도 이제 조금씩 이름을 내고 있고 그래서 그 중국 네티즌들의 이제 좀 재밌는 글 중에 그러면 그 선수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느냐 뭐 소소박이냐 뭐 소소소박이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이제 신민주 선수와 신진서 선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좀 많이 돌아왔는데 이제 신민주 선수를 중국에서는 대신으로 부릅니다. 나이가 한 살 많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한 살 적기 때문에 네, 소신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나이가 많은 선수들을 이제 대로 칭하는군요. 참 중국에서는 이제 별명을 참 재미있게 잘 짓는 것 같아요. 네. 그 이름과 연관짓기도 하고 뭐 나이와 연관짓기도 하고 또 이제 뭐 기품과 네. 사람의 특징과 또 연관짓기도 하고요. 저희도 기사마다 별명이 하나씩 다 있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중국은 호칭 자체가 그리고 선후배 관계 자체가 좀 한국보다 자유로운 또는 좀 많이 개방적인 느낌이라서 제가 이제 중국 리그 처음 갔을 때 좀 문화 충격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저희는 한 두세 살 차이 나도 형이라고 부르면서 조금 어려우면 이제 존댓말을 쓰기도 하고 경어를 네. 쓰잖아요. 근데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이 한 8, 9살 차이 나는 선배한테 그냥 별명을 부르고 심지어는 둘이 사이가 워낙 좋긴 하지만 후배가 8, 9살 후배가 선배 볼을 꼬집고 있고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거 뭐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별명이 우선은 많다는 게 저희랑 좀 많이 차이 났었고 그런 별명을 뭐 방송이나 해설에서 다 그냥 써요. 그래서 뭐 문자 해설이나 또는 그냥 방송 해설에서도 그냥 별명을 그대로 소개를 하고 그대로 씁니다. 그거 좀 재밌더라고요. 저희는 기사들끼리 부르는 별명이나 애칭이 있어도 방송에서는 그렇죠. 좀 잘 못 말하기가 쓰잖아요. 쑥스러운데요. 네. 물론 공식적으로 이제 기사 타이틀로 나오는 기사들의 별명이 있긴 하지만 또 기사들끼리의 그렇죠. 그런 애칭도 있죠. 아니 뭐 저기 박용우 선수 보고 어이 소신산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네. 네. 중국은 우선 언어에서 존댓말이 없기 때문에 네. 더 그런 친근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수혜 구단이 좌변 쪽을 여기를 교환을 해둔 것은 좀 우상 쪽 3-3을 침투하기 전에 뭔가 응수를 물었던 그런 느낌이 있어요. 혹시 축 변화가 일어나게 됐을 때도 여기 돌을 먼저 보내놓겠다라는 뜻이 있었을 테고요. 굳이 먼저 해둘 이유는 그 당시에는 없었거든요. 그렇군요. 저도 지금 이제 알았네요. 딱축 관계가 있네요. 이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변화 많이 나오죠. 네. 딱 여기 단수 쳤을 때 지금 정확하게 축머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교환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진행을 선택을 못하도록 백이 만든 거네요. 저도 그래서 여기를 왜 먼저 했을까 지금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서야 좀 눈치를 챘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흑이 한 수를 들여서 지키게 만드는 것이 백의 입장에서는 가장 베스트거든요. 네. 바깥쪽을 그러니까 다른 곳을 두텁게 한다거나 해서 흑으로 하여금 한 수를 투자를 해라라고 하는 게 그리고 또 선수를 잡는 게 좋은데 이거는 건드려서 사실은 기분은 낸 것 같지만 흑의 약점이 다 보강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를 왜 지금 했을까? 그렇다고 지금 세력을 쌓는 바둑도 아닌데 왜 했을까? 생각을 했더니 딱 지금 3-3 침투를 하려고 그리고 이 변화가 나왔을 때 방금 보여드린 변화가 나왔을 때 이 축을 방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환이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데요. 네. 그 흑이 젖히고 막는 이 선택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까요? 지금은 그렇죠. 우변 쪽에 흑이 그래도
진영을 펼쳐두었기 때문에 아까와 같은 그림이 나오면 만약 흙이 축이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흙이 상당히 입체적인 형태를 갖추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곳을 두게끔 지금 유도를 한 거죠. 최근에 이렇게 늘어두는 수도 간혹 나오긴 합니다만 지금은 좀 좋지 않아 보입니다. 지금 여기 백이 기다리고 있고 백이 또 선수를 잡아서 뭐 이런 곳을 간다거나 하면 흙이 발이 느리죠. 흙으로 하여금 좀 둘 곳이 없게 만든 의미가 있네요. 약수는 두었지만 원래라면은 흙이 당연히 젖히고 틀어 막아서 두텁게 둘 자리를 그 수법을 쓰지 못하도록 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흙도 여기 마땅히 선택할 만한 다음 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손을 아예 돌려버렸죠. 네, 강력하게 끊어갑니다.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단수 치고 느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 그림도 상황에 따라서는 많이 나오는데 이 선택이라면은 평온하기는 하지만 스웨 선수의 입맛에 맞는 그림은 아닙니다. 더더욱 여기 백이 머리를 내밀고 있고 네. 멀리서나마 지원군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두어서 뭔가 이 수를 좀 활용하고 싶은 전투가 벌어진다면 여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끊고 싶은 장면입니다. 자, 우상에서부터 조금씩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자, 흙도 마땅한 응수가 없었기 때문에 손을 돌리고 우하기를 두었고요. 이 101점은 완벽히 제압이 된 건가요? 아, 우하 쪽이요. 네. 아직 유명한 맛이 사실 남아있죠. 그냥 날일자를 하는 수도 있고 또 붙여서 2단 젖히는 수법도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날일자를 했을 때 이때도 사실 흙의 응수가 한 두세 가지가 있는데 처음 이제 여기를 붙이는 것은 젖히고 이렇게 둘 때 단수 치고 이렇게 잡는 순간 여기 차단하는 수와 사는 수가 맛보기가 돼서 큰 수가 나죠. 흙이 여러 수를 투자한 것 치고는 아주 큰 수가 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늦추어 받는 것은 역시 밀고 여기를 맞게 되면 다음에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뭐 젖히거나 이렇게 꼬부려도 이거는 여기를 하나 백이 젖혀놔야 되겠 여기까지 젖혀놔야 되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된다면 찝는 수가 선수이기 때문에 역시 살 수가 있습니다. 뭐 이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막는 수가 사실 가장 좀 느려 보이지만 두터운 수인데 여기서 백이 다른 곳을 두는 것은 다 잡히는 그림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막았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가만히 느는 수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 호수예요. 이렇게 두는 것은 여기가 선수고 밀고 들어가면 역시 알토란 같이 두 집을 내서 살 수가 있고요. 또 강하게 붙이는 건 역시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모양과 비슷하게 이쪽 한 집 내는 것과 여기를 파워하면 아래쪽에서 집이 나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날일자를 하는 수가 우선은 남아 있고요. 날일자로 두면 이 백돌의 일부를 살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흙도 씌워서 이 101점을 완벽히 제압한 게 아니라면 네. 뒤로 입구자로 두는 것이 더 이득 아닌가요? 네, 이렇게 두는 이제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날일자로 씌우는 것보다 이렇게 두는 수도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모자 씌움이라든지 또는 한 점이 바로 움직인다든지 하는 맛이 있어서 지금은 흙의 입장에서도 이 바둑은 실리를 지키면서 가는 바둑이라기보다는 좀 두터움을 위주로 해서 결국은 이 바둑판의 상중앙 이쪽이 좀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두터움을 중시했고요.
바로 움직입니다. 백이 늘어두면서 이 양쪽의 흑석점이 양분이 되었는데요. 한 칸을 뛰어나와서 중앙으로 진출을 했고 네, 지금 들여다본 수도 사실은 뭐 그냥 뛰어나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석점이 뭔가 공배도 차 있고 백이 먼저 두면 이런 식으로 가서 이 돌을 공략해보고 싶은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돌이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두면 뭐 붙여 나올 수도 있고 나중에 패감이 많으면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좌변에 패감이 많기 때문에 패를 굴복시키면 뭐 최소한 이런 식으로 둘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를 백이 먼저 온다고 해서 이 흑석점을 심하게 괴롭히거나 타격을 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두 선수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워낙 많이 나온 형태이기 때문에 백이 먼저 두더라도 이 흑석점은 안전하다는 거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강하게 두는 것보다는 그냥 이 두 점을 움직이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인데 그 전에 흙도 좀 무겁게 만들고 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들여다본 수는 그냥 한 칸 떼는 것도 가능한데요. 그것보다는 이 흙 넉점도 좀 무겁게 만들면서 나중에 다음에 씌우는 수를 보자라는 뜻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나갑니다. 이 들여다보는 교환을 안 했더라면은 백이 한 칸 행마를 했었을 텐데요. 네. 들여봐 놓는 이제 교환을 했기 때문에 한 칸 뛰는 수가 조금은 엷어졌나요? 네, 지금은 한 칸을 뛰면 흙이 이런 곳을 왔을 때 다음에 바로 끼우는 수가 남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수는 백도 한 칸보다는 한 발이 느리지만 이렇게 두어 놓았기 때문에 이쪽 날개자와 우변 쪽 내려가는 수가 맛보기. 당장은 한 발 느리지만 그 다음을 지금 본 수죠. 들여다보고 있는 수는. 네, 힘을 비축해 놓고 있고요. 네, 젖히고 호구 치는 수는 아까 백이 이런 식으로 씌워왔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흙에 걸리고 웬만하면은 여기를 젖힘당하는 것은 백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돌을 당장 잡을 수 있는 장면이 아닌 다음에야 여기를 이제 젖힘을 당하게 되면 늘 때 이 막히는 수까지 선수로 당하기 때문에 지불도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여기는 거의 뭐 바로 흙이 두자마자 뭐 단수를 쳐야 되는 곳이라고 할 정도로 쌍방의 요처입니다. 그리고 네, 단수를 쳐야만 흙을 계속 이쪽으로 몰아가면서 이 석점이 행마하기가 쉬워지고요. 아까 이제 시은 수가 여기 이제 귀에 맛이 있기 때문에 좀 불확실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의미가 있지만 흙의 의도 또는 흙이 바라는 그림은 전투가 일어나면서 만약에 자연스럽게 전투 과정에서 바깥쪽에 돌이 좀 쌓이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뭐 잡으러 갈 수 있거든요. 아까의 경우에는 다 고분고분 받아주어야 됐다면 지금은 뭐 귀로 막을 수도 있고 뭐 입구자를 갈 수도 있고 돌이 한두 개만 쌓이더라도 처음과는 모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여길 둔 것은 역시 전투가 일어나고 두터움이 생기게 되면 손 한 대도 다 집이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백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기 전에 이 석점이 우변 쪽과 관계없이 다 처리가 되면 흙이 이제 두터워지지만 않으면 언제든지 준동하는 맛이 남아있다. 좀 동상이몽이죠. 역시 중앙이 중심이 되는 바둑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세 칸으로 벌렸습니다. 여기를 올 수 있느냐 지금 묻고 있어요. 바로 가면 차단. 네 바로 우지끈 끊어버릴 것 같네요. 네. 이렇게 당장 뭐 두눈 싸움도 어려울 것 같은데 우선은 그런 의미입니다. 날짜 오면 바로 싸우겠다. 네. 그래서 네. 날일자를 두기 전에 먼저 임시 방편으로 붙이는 교환으로 좀 약점을 보강을 한 것 같네요. 네, 바로 받아주면은 바로 날짜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좋은 자리인 것이 중앙 쪽의 주도권을 백이 가져가는 의미도 있겠지만요. 흑이 이 돌이 가는 곳이 흑의 입장에서는 사실 의미가 계속 없는 곳을 둬야 돼요. 이 5점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 상변 쪽에 행마를 해야 되는데 여기 돌이 뭐 두세 수 투자되더라도 흑이 집이 될 곳은 아닙니다. 여기 백돌 와 있죠. 뒷문 열려 있죠. 흑은 단지 살기만 하기 위해서 상변에서 여러 수를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시달림도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백이 이 자리를 두는 순간 흑이 좀 답답하죠. 앞길이 좀 재미가 없기도 하고요. 그 전에 흑도 젖히고 호구를 치는 교환으로 어느 정도의 탄력을 구해놨는데 꼭 이 우변 쪽을 지켜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지키고 싶지 않네요. 오히려 이 받아달라는 주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 그림은 딱 봐도 답답하거든요. 여기 다음 행마가 당장 뭔지도 모르겠어요. 날일자는 바로 끊기게 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중앙 주도권은 백이 완벽하게 차지를 하고 흑은 두 수를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뭐 이 돌도 나중에 자칫 잘못하면 곤마로 몰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는 여기대로 남아있고 이거는 그냥 정수처럼 늘어주었을 뿐인데 주도권을 완벽하게 뺏겨버립니다. 상대한테 내주게 되죠. 네, 네. 그 자리가 절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젖혀서 호우친수를 해둔 이유도 이곳을 젖혔을 때 이렇게 젖히거나 아니면 가만히 늘더라도 이 교환으로 인해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또는 뭐 이렇게 젖힌다든지 그냥 늘어서. 가만히 늘어놓습니다. 백도 당장 이 흙을 공략해 가기에는 백도 열범이 조금은 있군요. 이쪽으로 젖히는 수가 좀 어려웠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그냥 늘어주고 이렇게 그냥 심심하지만 넘어가서 별게 없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자, 힘있게 밀어가고요. 네, 우선 흑이 한 번 버팀수가 성공을 한 거죠. 한 칸 뛴 수로 그냥 늘었다면 이 자리가 워낙 빛나는 자리였는데 지금은 모양을 놓고 보면 여기를 늘고 백이 여기를 밀어간 모양이라서 흑이 한 칸 뛴 자세가 된 거니까 네. 우변도 버티면서 연결을 시켰고 이 좋은 자리도 흑이 차지를 했으니까 흑의 선택이 정확했습니다. 자, 젖혔습니다. 흙이 받아주면은 빠르게 우변 쪽을 정리하고 중앙으로 가겠다는 뜻인 건가요? 네, 젖혀서 두면 당장 뭐 큰 수가 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두어도 기분은 백이 다 낼 수가 있는데 좀
좀 속수지만 단수 치고 있거나 이렇게 두더라도 뭐 연결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죠. 그리고 여기는 흙이 좋은 자리를 한 칸을 띄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것은 흙도 한숨 돌린 상태입니다. 아까 이곳을 백에게 뺏긴 것과는 느낌이 많이 다르거든요. 그냥 젖혀두어도 연결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이거는 젊음의 뭔가 젊음의 표출, 젊은 바둑. 아까 이제 김지석 선수가 뜨거운 바둑이라고 했다면 이거는 여기 돌 때 아까 당한 거 있잖아요. 이렇게 네. 두고 백이 기분 낸 거 이거 못 당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상대가 기분 내는 거 내가 견딜 수가 없다. 사실 넘어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그냥 상대가 기분 내는 거 인정해주면 넘어갈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도 안 된다. 물론 백이 가만히 이어주면 이거는 흙이 훌륭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라면 아주 깔끔하게 네. 넘었죠. 이렇게 돌파하는 것도 뭐 끊어서 싸울 수 있다. 지금 한번 싸워보자 이겁니다. 선배 기사한테 선배님이 예전에 힘 좀 쓰셨으면 저도 요즘에 힘 좀 씁니다. 패기의 버티기인데요. 네, 뭔가 지금 네. 딱 그런 맥점이 나올 타이밍인 것 같아요. 이런 곳이 아니라면 이렇게 네. 한 칸 뛰는 정도로는 흙이 오히려 더 강하게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타이트하게 행마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흙의 버티기가 나왔기 때문에 백도 수단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기서부터는 한 수 한 수 수읽기 전투, 수읽기 싸움이 되겠네요. 네. 이렇게 젖히는 것은 바로 끊어서 흙이 이 한 점을 움직이는 사이에 백의 약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면서 행마하기 편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곳을 먼저 건드리는 것은 좋은 방편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넣는 것도 가령 이런 식으로 이제 약점을 지켜두면 이 수와 이 수의 교환은 백이 중앙 쪽, 백이 바깥쪽에 돌이 와 있기 때문에 그냥 지키는 것보다는 이 교환이 백이 득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느는 자세가 좋죠. 네. 이쪽으로 젖히는 건 어떨까요? 이쪽으로 젖히면 가만히 늘어서 둘 것 같아요. 그러면 당장 약점이 생겼잖아요. 지키면 이제는 백이 우변 쪽으로 내려가는 순간 이 돌이 아주 허약해집니다. 굉장히 깐깐한 행마인데요. 네. 정말 한 수 한 수 기세의 진행입니다. 네. 엄청나게 타이트한 한 수에 이어서 그에 못지않게 최강수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공을 상대에게 넘겼고 대신 상대가 처리를 잘 못할 시에는 우변을 그냥 꿀꺽 다 수중에 넣어버리겠다라는 뜻입니다.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끊어서 아예 뿌리째 끊어서 이 한 점도 수중에 넣고 백돌도 지금 자충이 아니냐. 가장 강한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민준 선수도 뭐 누구와 수익기 대결에서 전혀 밀리고 싶은 생각이 없거든요. 네. 얼마 전에 이제 삼성화재배 예선 이제 기간 동안 중국 선수들과의 이제 회식 자리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중국 좀 중견 기사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야오싱권 선수와 이제 옆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주제가 이제 신진서 선수와 신민주 선수 바둑 이야기로 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신민주 선수 인터넷 대국을 두는 것을 봤는데 수익기가 장난이 아니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했습니다. 그만큼 중국에서도 신민주 선수의 그런 계산 능력은 잘 이렇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을 또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앙 쪽에 벽을 쌓아놓고요. 흑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기를 밀리는 것은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백이 바깥쪽, 흑은 안쪽으로 물론 다음에 이 자리에 오면 어느 정도 지분 생기지만 당장 이 백의 석점과 흑이 둔 석점 비교해 보면 백 쪽이 좀 더 영향력 있는 곳을 차지를 했고 네. 이곳을 움직였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넘은 거는 뭐 자존심이 허락을 하지 않을 테고요. 당연히 이도를 살리면서 버티겠죠. 백도 아직 모양이 불확실하고 흑 역시 이돌이 지금 좀 아직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완생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요. 네. 자, 두 선수가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 이 중반 부분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누구의 힘이 더 강할지 돌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흑의 입장에서 조금 고무적인 현상 또는 그나마 이 전투 자체는 사실 아직 누가 우세한지 모르겠는데 흑의 입장에서 기분 좋은 점은 이런 교환을 해주면 이 돌이 그냥 자동으로 네. 흑집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점. 아까 이렇게 두었으면 당장은 귀의 신뢰는 차지했겠지만 지금과 같은 전투가 일어났을 때는 역시 돌이 여기 있으니까 좀 더 전투의 힘을 받게 되죠. 네. 아, 그 자리가 또 100점이군요. 네, 100점이네요. 이 수, 그리고 중앙에 아까 붙인 이런 수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딱 떠오르는 형태상의 100점입니다. 스웨 선수도 뭐 놓치지 않고 있고요. 백의 의도는 흑이 돌파를 해달라 유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를 이제 이렇게 두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두면 우변 쪽은 단단해지지만 흑의 사활이 당장 문제가 됩니다. 네, 이렇게 우변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우하귀는 자연스럽게 두터워지면서 101점을 제 앞에 두었는데, 자, 문제는,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버팁니까? 지금 이수의 의미는 알겠습니다. 여기는, 여길 뛰어나오면 흑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있었어요. 차단이 되는 건가요? 자, 여기를 붙였을 때 그냥 나오는 것은 가만히 있게 되면 백이 정리가 안 되죠. 네. 끊겨버립니다. 그리고 뛰어나왔을 때 백이 이렇게 찌르는 수가 있었거든요. 네. 나오는 수가 없죠. 그것은 단수치고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는 다릅니다. 백이 먼저 끊어가면서 흑이 안 되고요. 네. 그러면 붙였을 때 타협의 그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늘고 백은 우변을 뚫었고 중앙 쪽을 제압을 했고 흑은 양쪽이 손을 잡으면서 이 돌이 이제 안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뭐 좌상귀를 지킨다든지 아니면 뭐 하변 쪽을 가면서 둔다든지 이랬으면은 뭐 다시 긴바둑이죠. 전투가 마무리가 되고 긴바둑이었을 텐데 지금 이거는 그것도 안 해주겠다. 여기서 네. 수상전으로 한번 누가 빠른지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겁나네요. 이거 수익기가 단기간에 될 것 같지 않은데요. 수를 여기서 꼼꼼하게 읽지 않으면 바로 승부가 날 수도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수회 선수는 뭐 우변쪽 수상전 전혀 두렵지 않다라는 거고요. 흑도 아래쪽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흑이 완전히 후수로 뭐 쌈짓 뜨고 우변 깨졌고 중앙도 흑이 뭐 좋은 전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를 받을 수는 없어요. 네. 근데 스웨 선수가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뭐 자신감인데 자 부분적인 술기 누가 네 거기는 네. 우선 가야 되겠죠. 수상전이네요. 당장. 첫 번째 승부처 장면.
백은 흙의 자충을 이용하고 있고요. 네, 지금도 막지 않고 가만히 꼬부렸습니다. 막는 것은 우선은 급소 모양이 남기도 하고 또 막았을 때 가만히 젖히더라도 수가 이제 이으면 이제 패를 내는 수가 최소한 남아있기 때문에 네. 지금 여기 꼬부린 것은 아예 털도 안 뽑고 다 잡을 수 있다라는 수익기인 것 같아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도 이 석점까지 다 살릴 수가 있느냐는 지켜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백이 선수죠. 따냈을 때 과연 이 석점까지 살릴 수가 있느냐. 이 수상전은 딱 봐도 흑이 여의치 않거든요. 네. 이 교환이 된다면 그러면 어느 정도 선에서 흑은 이 5점을 잡되 뒤쪽 흑 넉 점은 떼어주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그렇게 타협이 된다면 흑이 얻은 게 더 크지 않나요? 네, 왜냐면 여기 약수를 해줬기 때문에 우하 쪽이 확실히 집으로 굳어졌잖아요. 네. 지금 우선은 급소 자리를 갔습니다. 여기 수익기가 바로 이거 정말 바로 승부인데요. 왜냐면 백의 입장에서도 지금 다 악수를 해둔 상황에서 갇힌 상황이라 그냥 잡히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 돌이 잡히면 이 뒤쪽 넉점 끊어먹는 정도로는 만족이 안 될 것 같고 뭔가 최소한 패라도 이끌어내면서 대가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뭐 두 선수가 너무 거침없이 두고 있어서 자, 수익기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백은 뭐 이런 곳은 지금 흑이 뒤도 안 돌아보고 내주고 이제 백을 잡아버리니까 여기는 급소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아까 백이 따낸 교환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흑의 차지가 될 수가 있고요. 네. 이런 수상전이 되는데요. 일곱. 우선 흑은 9수, 백은 8수의 형태에서 흑이 잡히는 일은 없을 것 같고 백이 잘 수를 조여온다면 빅이 난다든지 변수가 조금은 있죠. 나중에 뭐 흑이 이런 곳 먹여쳐서 수를 늘리자고 하는 수들이 있어서 우선 흑이 좀 마다할 전투는 아닌 것 같아요. 백이 여기를 안 두고서는 수상전을 계속할 수가 없거든요. 네. 네, 절대 급소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으면 있고 여기까지가 된다면 그냥 부분적으로 봤을 때 흑이 알기 쉽게 이렇게 이제 단수가 쳐져 있다고 봤을 때요. 네. 여기 두 수는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공배 모양이니까 여기 두 개를 제외를 하면 백은 바깥쪽 수가 일선 쪽에 4개, 흑도 일선 쪽에 4개가 비어 있죠. 흑은 바깥쪽 세 수가 비어 있고 백은 2수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이 뭐 정말 잘 두어서 메워봐야 백의 후수빅 정도. 게다가 여기 흑이 먹여쳐서 수를 늘리는 수가 남아 있어서 네. 부분 수상전은 흑이 잡힐 일은 없고요. 당장 메워간다면은 백이 후수빅 정도라면 흑이 겁낼 것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수익기가 필요한 장면입니다. 2019 중국 갑조리그 10라운드 잠시 후에는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결 보시겠습니다.